지금부터 오픈 이노베이션 그라운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로 김도연 국민대학교 교수, 이종훈 엑스플로 인베스트먼트 대표, 원환경 플래네이츠 벤처스 대표, 신성우 현대자동차 상무,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이사 다섯 분을 모시고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진행 방식은 내부는 패널들이 각자 발표를 진행하신 후에 패널 토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저희 쪽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두 순서를 변경하게 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패널 무대 위에 계시니까 모더레이터이신 김도연 국민대학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도연입니다. 네. 제가 저한테 오는 박수는 매우 적을 것 같아서 저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불렀는데도 역시 박수가 적군요. 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발표를 다 듣고 말씀을 나누면 질의응답 하시기가 좋을 텐데요. 오늘 발표의 내용이 너무 심도 깊고 수준이 높아서 예고편을 먼저 깔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의 이 패널 세션은 그냥 예고편을 보시고 다음 세션을 그 발표를 어떻게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유명한 분들이시긴 한데 그래도 각자 아주 짧게 한 15초 정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롯데맨이었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GS맨입니다. GS 그룹의 GS 건설에서 이제 엑스플로 인베스트먼트라고 벤처 캐피탈을 설립했습니다. 네, 그 대표이사 맡고 있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의 신성우라고 합니다. 컴업에는 두 번째 나오는 것 같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호반그룹 CVC 플래네이츠 벤처스 원환경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에 3년 전에 설립될 때 엑셀레이터로 설립됐다가 두 달 전에 저희 이제 VC 창투사 등록을 마쳤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자원공사의 그린인프라 부문 이사 안정호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오늘 여러분들 관여하고 계신 물산업과 관련한 어떤 스타트업 지원과 또 도시 건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그 패널 세션하고 이후의 발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통적인 산업들인데요. 건설, 그리고 모빌리티, 그리고 수자원에 관련된 대기업과 공공기업이 왜 스타트업들에 투자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구하고 있나 하는 내용을 이제 각자 자랑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실 텐데 저는 오늘 약간 경쟁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본인들의 기업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뒤에 하실 건데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나머지 세 기업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는 점을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예측을 하시겠지만 다 굉장히 잘난 척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대단히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잽싸게 하나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사전 질문을 원환경 대표님한테만 드렸거든요. 그래서 원 대표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참고로 호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호반 그룹 얘기도 조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발표 때도 간단하게 나옵니다만 호반은 30년 전에 설립이 돼서 지금 재계 순위 30위권까지 올라온 그룹사입니다. 얼마 전에 대기업이 되었고요. 여기는 뭐 정통적으로 사이즈가 큰 이렇게 대기업들과 기관이시지만 우리는 조금 차별화가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약간 그 유니콘은 아니지만 건설업이라서 디스카운트 되긴 하지만 우리도 건설업의 유니콘이고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스피드다. 스피드. 우리한테는 그런 DNA가 있다. 그걸 같이 공유하고 싶다. 이 부분입니다. 굉장히 빠르다 하는 네, 말씀을 빠릅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호반이 그룹 컬처도 굉장히 빠르고 의사결정 빠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걸 바라보는 GS의 입장은 어떠세요? 빠른 건 저희도 빠르고, 근데 제가 비교해서 저희가 우위를 얘기하자니 저희만 유일하게 본사와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밸리의 삼성역 근처에 따로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도 마음대로 하시고 이런다는 얘기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비밀인데. 신상무님도 그런 거 눈치 별로 안 보시는 스타일이시잖아요.
편하게 출퇴근하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아닙니다. 근태 확실히 지킵니다. 예, 생명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어떤 점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사실은 기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투자를 해야 될 때는 빠른 기능을 한 부분이 있고, 또 뭐 좀 신중한데 큰 투자를 해야 될 때는 그런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2년째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운영하고 있고, 진짜 오래 하셨죠? 예, 오래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이는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들어왔거든요. 22년 됐었고, 사내벤처에서부터 그 초기 스테이지 펀드, 그리고 뭐 심지어는 M&A까지 다 같이 보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밸류 체인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좀 자랑으로 해주셨습니다. 초기부터 레이터 스테이지까지 오픈 이노베이션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 말씀 주셨고요. 사실 수자원공사는 굉장히 낯설어요. 우리 CVC 판이라고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판에서 수자원공사는 사실 아주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스타트업 투자하거나 협업하는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으로 스타트업과 협업하고 계세요? 예, 수자원공사는 그 수돗물을 내리는 비를 모으고 저장해서 수돗물을 생산, 공급, 재이용하고 또 도시 건설까지 하다 보니까 어떤 물과 관련한 순환 과정에서 전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이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보면 독점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의 어떤 역량보다는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량이 끌어올려서 같이 나아가야 승산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원하고 리딩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즐거워서 하는 건 아니고 의무감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즐거우면서 의무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이제 투자나 활동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뒤에 또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왜 주제가 스마트 시티이신지를 좀 짧게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미래를 보고 계신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기술로는 지금 한계에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도시에 어떤 4차 산업혁명이나 또 연결, 초연결 이런 기능들이 부과돼서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이렇게 도시가 운영되지 않으면 인구가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은 기존의 도시의 어떤 그 연결과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도시를 스마트 도시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올라오기 전에 수자원공사 직원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정호 이사님이 패널 토크 오늘 데뷔 무대라서 굉장히 떨고 그러실 테니 따뜻하게 해드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준비 많이 하고 오신 분위기인데요. 마이크를 지금 다른 분들은 내려놓고 계시는데 안 이사님은 계속 들고 모든 대답을 혼자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아까 이 질문은 공통 질문. 네. 초보라서 그렇습니다. 아까 이 질문은 공통 질문이었는데요. 그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생각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네 분께 짧게 여쭤보는 중입니다. 우리 원희 상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 대표님. 네. 처음에 이제 저희가 2019년대 설립되면서 건설업의 최초 엑셀러레이터는 무엇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고민이 좀 있었죠. 그때 제가 이제 팬데믹이 오기 전에 CES를 처음 갔었는데요. 그때 CES에서 받았던 이제 경험은 뭐 인공지능 기술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은 기술의 활용이나 이제 현상인데, 어떤 미래 산업으로서의 이제 큰 흐름은 스마트 시티 산업이다라는 게 그때 좀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인프라가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 시티는 그냥 기술을 돌리는 게 아니라요, 다 이제 설계에 반영이 돼서 이게 어느 정도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 산업은 미래에
이런 4차 산업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 기술과 신기술과 서비스가 접목되는 거대한 플랫폼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산업 자체가요. 그래서 저희는 건설업의 미래도 여기 일정 부분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신데요. 모빌리티 쪽에서는 스마트시티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저희가 모빌리티 중심으로 좀 세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래서 모빌리티 자체가 큰 디스럽션을 맞이하고 있고 전동화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커넥티비티 같은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런 이제 모빌리티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 소프트웨어는 바이 데피니션 서비스 오리엔티드된 소프트웨어고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궁극적인 퍼즐은 현대자동차도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모빌리티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모빌리티가 진화하면 이제 에어 모빌리티가 있을 거고 로보틱스도 있을 거고 그런 문제를 풀고는 지금은 이제 당면한 문제를 풀고 있고 저희도 투자를 그쪽 부분에 중심을 많이 하고는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저희 또 궁극적인 지향점은 스마트 시티이기를 알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도 스마트 시티 전담 조직을 둬서 이런 우리가 맞추는 조각들이 어떻게 맞아 들어갈 건지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현대건설이라든지 로템이라든지 글로비스라든지 이제 스마트 시티의 주요한 그 피스가 되는 저희 계열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종훈 대표님 큰일 나신 것 같아요. 우리 원 대표님은 2019년부터 스마트 시티를 고민하셨다고 그러시고 현대차는 스마트 시티 조직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스마트 시티 고민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GS 건설 티가 나죠. 티가 확 나죠. 아니 지금 최근에 GS 건설 네. 계열사로 가셨으니까 스마트 시티 얘기를 고민한 지 얼마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저 뭐 스마트 시티 관련돼서는 다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저는 현실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창업자들한테도 맥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맥락을 중요하게 이제 본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출자자 그리고 저희가 투자하려는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그 선택받기 위해서는 저희 맥락이 중요한데 그 입장에서는 저희는 스마트 시티가 저는 뭐 빼놓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저한테 생존 일 원칙일 수밖에 없는데 마침 이렇게 스마트 시티 이제 이런 행사가 별도 세션이 있다 보니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이거 나 혼자 해야 되는데 몰래 나 혼자 이거 내가 선 좀 해야 되는데 라는 약간 그 위기감도 동시에 있습니다. 요즘 보시면서 어떠세요? 그래도 그 스마트 시티 고민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내 스타트업들 사이에 그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런 쪽에서 보면 투자 기회는 많이 있다고 느끼세요? 네, 기회 많이 있고 사실 스마트 시티가 좋게 보면 이제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 테마로 이제 이렇게 끌어오기 좀 좋은 테마기도 합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고 이제 제가 이제 말톡에도 들어있긴 한데 굉장히 강범위하게 이 분야에서 이제 끌어들이고 융합할 수 있는 분야다 보니까 굉장히 폭넓게 뭐 좋은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스마트시티 얘기 그리고 각사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오늘 사실 세션의 또 다른 약간 성격은 이 CVC 혹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분들이시기도 해요. 물론 CVC 세션이 따로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전에 이렇게 좀 의견들을 맡은 질문 가운데서 요즘에 투자 빙하기고 굉장히 추운데 이럴 때일수록 CVC 혹은 오픈 이노베이션 기관들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런 그 사회적인 기대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이번에는 그 이종훈 대표님부터 좀 말씀을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볼까요? 네, 그 질문은 아침에 이제 나왔었어요? 이성환 상무하고 잠깐 얘기했을 때 제 대답에도 있는데 좋을 때는 좋을 대로 혹한기는 혹한기대로 저희는 무조건 OI 그리고 CBC 입장에서 할 일이 많다. 네, 무조건 언제든 어떤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지금은 우리는 기회라고 느끼진 않으세요? 지금 더 좋을 때다. 저희는 이렇게. 둘 다 언제든 항상 기회다. 저희는 항상 저희 역할은 이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대로 그러니까 기대한다는 바가 적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약간 혹한기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더 큰 기회가 있다 생각하는데 또 반대로 호황기일 때 그때도 저는 뭐 저희한테 더 큰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 CBC에는 큰 기회가 항상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차는 어떠세요? 이게 투자 이제 아무래도 뭐 약간 어려우니까 투자를 줄여라 이런 압력이
CFO 라인에서 좀 있고 막 이렇지는 않습니까? 투자라는 게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본질이 뭐냐? 이게 우리가 뭐 기술 실사도 하고 그 법률 실사도 하고 밸류에이션도 하고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그 좋은 조건에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좋은 회사는 이게 계속 생길 건데 이게 좋은 가격이냐 아니냐라는 게 투자의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좋은 가격이 아니라는 이제 시장 센티먼트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이제 그 스타트업이 어려웠으니까 투자를 할 수 있냐 그 레셔널은 사실은 쉽지도 않거든요. 다시 생각해 보면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투자의 목적이 뭐냐라고 보면 투자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 협력을 하고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다른 여러 방법으로 스타트업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초기 스타트업들은 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그런 데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어그레시브하게 나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개발이라든지 그런 협력들은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이 이게 자본이 필요하고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필요한데 대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채널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공을 할 거고. 근데 큰 규모 투자들은 아마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고, 또 반대로 이제 시점이 맞으면 더 큰 규모 투자가 더 늘어나고 작은 규모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뭐 금리에 따라서 변동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요즘 직원분들한테 네. 야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야 이제 우리 투자 좀 조심하자 이렇게 주로 더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는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주인데요. 조금 좀 쉬자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약간 이제 투자 쪽 사이드와 그다음에 우리 산업 쪽 사이드를 좀 구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자 쪽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VC 시장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거기에 투자를 했을 때 펀드 기간이 있고 회수를 하려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거의 IPO를 통한 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M&A가 아니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거는 거의 거래소 시장인데, 그게 IPO가 안 되면 당연히 뒤쪽 투자가 주로 이게 움츠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민간 엑셀러레이터를 시작해서, 또 저도 이제 기술 지주도 만들어 보고 민간 엑셀러레이터도 만들어 보지만, 예전에는 개인에게 의지하던 초기 투자 시장이 이제 제도권화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기술 지주 그리고 민간 엑셀러레이터 이 두 축이 어느 정도 지금 초기 투자의 제도권 투자자화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 시장에서는 지금 기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근데 한 축이 더 저는 이제 다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CVC고요. CVC의 강점이 뭐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펀드 만료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요. 그래서 또 건설업이 좀 재미있는 게, 우리 한 산업에 대기업이 한 15개 모여 있는 이런 산업이 있는지 우리 찾아와서 우리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때려치워 우리 현대 갈게. 예, 뭐 삼성 갈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15개 막 20개가 모여 있는 이 산업, 이 특성이 스타트업들한테는 굉장히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보면 플랜 H로 오세요라고 맨 끝에는 꼭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항상 찐으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VIP 대접을 해드리고요. 뭐 현대나 GS로 안 가실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네. 안이사님 요즘에 회사 분위기 어떠세요? 이제 아무래도 또 공기업에 대한 비용 절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스타트업들 지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내 분위기가 약간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도 한데 괜찮으신가요? 네, 저희들은 이런 때일수록 저희 공기업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좀 빠르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빠른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 대신에 한번 결정이 되면 뭐 웬만한 일이 아니면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걱정이 있지만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조금 산만했던 분위기를 정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최근 펀드를 1,000억을 조성을 해서
지금 이제 올 하반기부터 투자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필요하다면 어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겠습니다. 1,000억이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좀 달라 보입니다. 이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하나 받고 아니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럴 되게 부끄럽죠. 이럴 때 손 들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혹시 손 드신 건가요? 네, 머리를 긁으시는 걸 또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한 15초 정도씩 이 얘기는 내가 더 하고 싶었어 이런 거 있으시면 15초씩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우리 안 이사님부터. 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 어려운 시기에 여기 오신 분들 다 도전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잘 견디시고 많은 발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끝나고 발표 때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호반도 이제 대기업이 됐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VC들 투자를 받고 뭐 좀 자금 조달을 그쪽으로도 이제 끌고 가실 수 있지만 산업에서의 그 B2B 서비스의 어떤 판로 개척 이런 부분이 CVC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거거든요. 무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달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먼저 발표하셨고 이종훈 대표님만 남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자랑을 하겠습니다. 반박을 못하게. 저희도 올해 꾸준히 투자를 했었고요. 저희가 제로원 펀드도 있고 CVC도 있고 콜데브도 있는데 한 30건 정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의 업앤다운은 있지만 이노베이션은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고 이노베이션은 저희는 지속성과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좀 힘든 시장에서도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미약한 조입니다만 이렇게 이 한 그림에 저 넣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제 명불허전 진행을 해주신 김도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행은 제가 합니다. 네. 이 마이크를 잡고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서. 네.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각 스피커들의 발표를 경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꺼번에 모시기 어려운 네 분의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사우디의 스마트 신도시 프로젝트 더원을 보고 굉장히 가슴이 웅장했다고 느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맞게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 기업, 기관들이 스타트업들과 협력하고 하는 걸 보니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이제 네 분의 패널들을 각자 모시고 발표를 진행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발표는 이종훈 엑스플로 인베스트먼트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제 자료가 나왔구나.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세 번째 올라오다 보니까 오늘 만나는 분들마다 제가 여기 오늘 사골이다라고 이제 관계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다니는데 제가 세 번째 지금 무뎌져서 지금 열심히 잘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행사에서 처음으로 저희 회사를 좀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됐네요. 너무 영광입니다. 사실 저 위에 이렇게 GS라고 제 로고 돼 있듯이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해하시고 계실 거예요. GS 그룹이 굉장히 벤처 투자에 대해서 많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GS 이제 건설도 GS 그룹하고 그 기조에 맞춰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엑스플로 인베스트먼트를 맡아서 올해 시작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스마트 시티 라이프를 좀 만들 그런 스타트업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GX 건설이 생각보다 저도 이제 와 보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회사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02년도 20년 전에 브랜드 아파트를 선도했습니다. 저 광고를 좀 기억하시는 분들은 뭐 저처럼 이제 연차가 좀 이제 적어도 좀 되신 분들이실 텐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이영의 한참 진짜 전성기 때 모두가 꿈꾸는 곳 자이라는 아파트로 이제 브랜드 아파트를 선도했는데 2020년이 돼서 요즘은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수처리 그리고 친환경 데이터 센터, 2차 전지 활용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등 굉장히 많은 신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올해는 특히 이제 새로운 신사업으로 저희 엑스플로 인베스트먼트가 탄생을 했는데요. 네, 그 일환으로 GS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처 투자를 엄청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표입니다. GS 그룹이 있고 GS 샵 리테일이 한 10여 년 직접 투자를 많이 해왔죠. 그리고 미국의 GS 퓨처스 그리고 지주사 밑에 GS 벤처스 그리고 저희 엑스플로가 있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GS는 벤처 투자 자체를 아주 그룹의 중요한 업으로 여기고 전방위로 이렇게 벤처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활동을 통해서 GS 그리고 GS 건설은 진화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이름에서 좀 느끼셨겠지만 저희는 익스플로어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익스플로어에서 양쪽 이를 떼고 좀 가볍게 최대한 함축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왔고요. 네, 영어로 써 있듯이 새로운 장소를 가보고 어떤 걸 처음 경험해 보는데 두렵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테스트하고 실험해 보는 활동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뭐 네모를 찾아서에서 이제 뭐 제목을 착안해서 우리의 생활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 스타트업을 찾아서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토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시티라는 테마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테마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생활을 더 스마트하게 할 스타트업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뭐 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토크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뭐 크게 자세히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혁신, 기술을 중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기술을 통해서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하면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도시를 좋게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플랫폼을 키우고자 합니다. 스마트 시티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스마트 시티를 또 추구하려고 하는 게 저희 아까 맥락을 말씀드렸는데 건설 차원에서도 할 게 많고 교통, 안전, 행정 관련된 등 굉장히 많은 분야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테마들 뭐 2차 전지, AR, VR, 블록체인까지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꼭 성공시켜야 되는 이런 테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 시티 하면 저는 생각해 보니까 와칸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자연과 초기술이 이제 합쳐진 이제 그 기술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내일 모레 이 영화를 보는데 저는 스마트 시티 관점에서 그 영화를 좀 자세히 한번 뜯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더 현실적인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있어요. 혹시 네옴시티라고 들어봤나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700조를 들여서 그 좌우 200m, 높이 500m짜리 벽으로 된 그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큰 야심찬, 어떻게 보면 이 와칸다 도시보다 더 미래 그 지향적인 도시인데 이런 프로젝트들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난주에 원희룡 장관님을 포함해서 저희 GS 건설도 갔다 왔는데 이런 사업에 저희가 좋은 기회를 좀 찾고 있고요. 네, 그냥 단순 그 스마트 시티를 넘어서 저희는 15분 도시까지 저희가 좀 좋은 그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이 15분 도시를 찾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현실화시킬 수 있는 스타트업을 찾고 있습니다. 단지 도시가 스마트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15분 내에 내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이 탄소 발자국을 가장 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도시들을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운데 이제 다 뭐 저희 자이란 게 내가 사는 곳입니다. 다 자이에 사시죠? 네. 사실 저도 자이에 살고 있지는 않은데
저 자이가 저도 아파트 저희 오늘 발표도 준비하고 제가 로고 저희 회사 이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이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GS 건설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다 알고 계시죠? GS 건설에서 오신 분들. 네, 엑스트라 인텔리전트란 용어입니다. 20년 전부터 저희 GS 건설은 인텔리전트 집에 인텔리전트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스마트 도시를 계속 만들려고 해왔고요. 예, 저희도 이 활동을 이렇게 이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이제 저희 건설이랑 저희 엑스플로가 기술로 건설업을 선도해서 스마트 시티를 이제 구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홍보 하나 하자면은 현재 아직 지금 그 선발 중인데요. 저희가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하는 캠프 엑스플로라는 극초기 기업 이제 투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18일까지 상시 모집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해 주셨는데 아직 좀 프로텍 쪽 위주로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저희 뭐 지원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Explore with Explore 해서 저희와 함께 탐험하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해 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복잡한 서울이 GS의 활약을 통해 더 살기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원환경 플래네이츠 벤처스 대표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래네이츠 벤처스 원환경입니다. 플래네이츠 벤처스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호반건설이 설립한 건설업 최초의 엑셀레이터이자 오픈 이노베이션 전문 투자회사입니다.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멋진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호반이 그리고 이 건설업의 플레이어들이 왜 스타트업과 협력을 시작했고 협력을 시작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저희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이 지표는 이 건설업의 현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화 지수는 어업이나 농업에 비해서도 낮은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의 디지털 혁신은 생산성의 증가뿐만 아니라 그 산업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스마트 시티 산업이고요. 스마트 시티 산업은 글로벌리 성장을 하고 있고 아시아 시장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왜 건설업인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마트 시티의 구축의 핵심 지표는요. 인프라, 데이터 그리고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플레이어는 바로 정보통신 분야와 건설업 분야의 플레이어들입니다. 스마트 시티는 미래 혁신 기술이 모두 적용되는 거대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스마트 시티 시장은 보시다시피 이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산업의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어들고 있고요. 도요타도 이렇게 모빌리티 쪽도 이렇게 뛰어들고 있죠. 당연히 건설업에게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 산업의 디지털 혁신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요. 현재 그 현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기술들을 한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콘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건설 산업을 혁신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지표는 계속 상승하고 부정적인 지표는 낮아지는 걸로 조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반그룹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플래네이츠 벤처스와 오픈 이노베이션 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플래네이츠 벤처스는 그 호반의 인프라에 그 스타트업의 기술과 서비스를 적용시켜서 이 산업의 혁신을 도모합니다. 모회사와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서 초반에는 스마트 시티와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 재생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 설계자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호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아파트 건설로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건설업 순위 10위권까지 30년 만에 고속 성장한 건설업의 유니콘 기업입니다. 호반건설은 그 토목의 호반 산업도 있고요. 판교, 광교, 광명에 가시면 유럽형 테마 스트리트몰 아뷰누프랑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유통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리솜 리조트와 골프장을 인수하면서 레저와 스포츠 분야로도 발을 넓혔고, 그리고 최근에 대한전선을 인수하면서 제조업으로, 그리고 서울신문, 전자신문, EBN을 포함하는 서울미디어홀딩스 설립을 통해서 미디어 컨텐츠 분야로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반그룹은 오픈 이노베이션 팀을 신설을 했고요. 플래닛에서 투자한 기술을 그리고 기업을 호반그룹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기업 발굴부터 성장 지원에 걸쳐서 전주기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반그룹의 투자 파이프라인입니다. 플래닛 벤처스는 최근에 VC로 등록하면서 투자 영역을 확대를 했고요. 다양한 기업에 기회를 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뒤에는 형님 회사들인 신기사인 코너스톤 투자 파트너스, 그리고 M&A를 전담으로 하는 전략기획팀이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고요. 이 공간을 개선하고 이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올려주는 기술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건설 신기술부터 바이오 헬스케어까지 4차 산업 전반적인 기술이 우리의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전국 네트워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투자사, 대학, 기관, 그리고 지자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서 설립 첫 해 중기부 팁스 운영사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우리 오픈 이노베이션의 활동이 얼마나 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인데요. 1011의 인공지능 설계 솔루션인 빌드잇은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개발 계획 단계에서 꽤나 까다로운 용적률 검표를 만족시키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만족시키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 팀의 솔루션은 공공 데이터를 끌고 와서 최적의 조망과 일조량까지 그 솔루션 안에서 현장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작업 시간을 대폭 축소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은평구에 실제 적용이 됐었고요. 이 팀은 더 나아가서 실제 공사 기간을 줄여주고 현장 작업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솔루션인 모듈러 공법을 도입해서 우리와는 현장 사무소 구축, 그리고 서초구 아동보호센터 기증, 모듈러 교실 프로젝트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팀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가진 플럭시티라는 팀입니다. 이 팀은 인천공항, 서울시, 부산시의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 물리 세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독자적인 3D 엔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야말로 디지털의 건설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안 돌아가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렇군요. 이 팀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술에서 확장돼서 나오는 솔루션들이 각종 이제 비즈니스에 적용이 가능하게 되고, 우리는 현장의 니즈를 이 팀에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디지털 트윈 기반의 안전관리 솔루션인 쉐어드 세이프티를 저희가 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드론과 비전 AI 기반으로 비용과 안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팀 뷰매진입니다. 이 팀은 자율주행 드론 기술과 비전 AI 기술을 동시에 구현 가능한 몇 안 되는 팀 중에 하나였고요. 우리는 그 현장 아파트 외벽 검사 POC를 통해서 기술을 검증을 했고, 이 팀은 원래 조선 쪽 교량 쪽 안전 검사를 주로 하셨지만 우리를 만나면서 이 완전한 먹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은 실감형 메타버스 플랫폼 기술을 가진 로위랩 코리아입니다. 이 팀은 3D 구축과 관련된 자체 뷰어 엔진을 가지고 계시고요. 커스터마이징이 쉽고 경량화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비싼 아파트라는 제품을 보지도 않고 또 경험해 보지도 않고 옵션을 고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많은 기업과 기술들을 들여다봤는데 저희가 우연히 저희가 투자한 기업
대표님 소개로 이 사진업계에선 유명한 유학파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신 작은 스타트업을 발견했고, 이분 덕분에 저희 가상 모델하우스 프로젝트는 성공리에 끝났고 이 팀과 다른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로 에너지 소재도 투자 후에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 에이올 코리아라는 회사는 화학연구원에 개발한 모프라는 소재를 상용화했고, 모프는 경쟁사 대비 수분 협착량과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재생 온도가 굉장히 낮아서요, 이 제로 에너지 솔루션에 저희가 접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복합 환기 시스템도 도입을 했고, 소재를 활용하는 방안도 계속 같이 협력 중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회사들은 로봇 회사들입니다. FRT라는 이 팀은 웨어러블 로봇의 4대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맞춤형 모듈 구조 근력 지원 로봇을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팀을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플랫폼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고, 이런 자율주행 로봇은 저희가 제천 리조트에서 로봇 집사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도 상용화를 위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또 컨텐츠 제작 플랫폼 기업에도 투자를 했었는데요. 캡슐 미디어 팀은 우리 리솜 리조트와 크리에이터 양성 프로젝트를 같이 했고요. 양질의 영상 컨텐츠를 가장 저렴하게 뽑아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30억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투자 라운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팀은 호반 혁신기술 공모전을 통해서 저희랑 만난 팀인데, 여기 이제 복합시설에 오시면 여러분 제일 짜증나는 거 뭡니까? 주차 어디에 주차해야 되고 또 어디가 우리랑 제일 가까운지, 이 자리랑 궁금하시죠? 이 실내 내비게이션이 제공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게 다가 아니죠. 이 실내 내비게이션은 자율주행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될 무인 자율 주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사람들의 삶을 위한 기술 또 투자했는데, 착한 의사라는 건강검진 앱도 저희가 이제 현재는 고도화시킨 주치의 서비스를 같이 기획해서 우리가 첫 고객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팜은 저희가 공간 컨텐츠 비즈니스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세슬 프라이머스는 저희 광교 아비뉴 프랑 지하 1층에 가보시면 딸기 팜이, 실내 인도어 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시사철 맛있는 딸기를 여러분들은 바로 집 인근에서 따서 드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가지 정도 앞으로 영역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과 만나고자 합니다. 호반은 공간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미래를 열고자 하는데, 호반과 함께 미래에 도전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Step up with us. 이제 호반 플래닛 벤처스의 원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스타트업들이 플래닛 벤처스와 협력해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신성우 현대자동차 상무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침에 잠바를 좀 두껍게 입고 왔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덥네요. 좀 최근에 날씨가 쌀쌀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쌀쌀해지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그 투자 생태계나 자본시장도 좀 쌀쌀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 통장 계좌도 쌀쌀해지고 있고, 와이프의 눈도 좀 싸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게 이게 많이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은 지속성과 영속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스타트업과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의 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산업을 잠깐 되돌아보면요, 한 130년 정도 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크게 3가지 혁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품의 혁신, 프로세스의 혁신, 그리고 사업 모델의 혁신이 있었습니다. 제품이 처음 나온 이후에 포드가 대량 생산 체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대량 생산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발명한 건 아니고, 소총 산업이 표준화와 양산 체계를 먼저 만들고 자동차가 이 기술을 차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GM이 이제 모델 이어라든지
차량 파이낸스라든지 새로운 사업 모델을 들고 와서 자동차 대중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GM의 경우도 이런 경영 기법들이 자동차에서 자체 만든 게 아니고 듀폰에서 넘어왔던 경영 기법들을 활용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자동차도 똑같은 수준의 디스럽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년 전과 같은 거는 이런 모든 변화들이 자동차 산업 밖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가 됐든지 반도체가 됐든지 모바일에서 일어났던 혁명들이 자동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더 이상 얼만큼 자동차를 잘 만드냐가 아니라 서비스를 만들고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고 커넥티비티를 만들고 그런 이제 IT 애스펙트가 더 중요한 시대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면 제일 왼쪽 끝에 있는 저런 브랜드들을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팍스칸이라든지 애플 그리고 잘 아시는 테슬라, 니오, 리비안 같은 회사들도 이미 자동차에서 저희 같은 기존 산업자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에어 모빌리티라든지 드론 배송 같은 로봇 이 부분도 이제 모빌리티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경쟁 분야가 됐고요. 또 우주 산업이라든지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자동차와 모빌리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저희의 신사업 분야고 투자 분야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분야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종 산업이 자동차로 자꾸 넘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3년 그리고 5년 후 이런 스마트 시티라든지 전동화,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기술들도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패널 디스커션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2000년대부터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사내 스타트업과 벤처 투자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내 스타트업도 계속 이제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와 맞게 진화를 하면서 다른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내 벤처는 현대자동차의 우수한 인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우수한 스타트업들도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업벤처가 진화를 하면서 제로원이라는 이제 외부 창의 인재 육성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로원은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라든지 크리에이터에게도 지원을 하는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CVC는 계속 이볼루션을 걸치면서 현재는 이제 크레들이라는 글로벌 사무소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 CVC에서 스피노프한 콜데브라는 기능은 우리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했을 때 현대자동차와 고투마켓을 같이 할 수 있도록 M&A라든지 JV라든지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완해 왔습니다. 그래서 풀스택으로 저희는 투자를 하고 있고 지난 5년간 130개 정도 포트폴리오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오늘 현대자동차 부스에 오시면 저희 사내벤처가 올해 이렇게 4개 분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개인 로봇 딜리버리 스타트업을 같이 모시고 왔습니다. 혹시 계단을 지나가시거나 아니면 저희 부스에 오시면 보실 수 있고 계단을 올라가는 자율 드론 배송 로봇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분들이라든지 외부에 계신 분들이 현대자동차와 어떻게 협력을 하냐라고 보시게 되면 이게 가장 간단한 이게 다이어그램인데요. 현대자동차는 사내벤처에서부터 극초기 스타트업에서부터 M&A까지 다 오픈 이노베이션 채널들을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극초기 스타트업이다 아니면 아티스트다라고 하면 제로원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성장하는 스타트업이고 현대자동차의 사업 부분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CVC 그리고 국외에 계신 분들은 크레이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트 스테이지고 현대자동차와 새로운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콜데브라는 비어글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글로벌 오피스 이름을 크레이들이라고 부릅니다. 크레이들은 주요 글로벌 이노베이션 핫베드에 다 하나씩 이제 있고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싱가포르 크레이들에 가서
정식으로 오프닝 세러머니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2011년 8월에 이제 개소식을 했었는데 당시 코비드 상황이라서 지난주에 이제 외부 인사들, 오픈 이노베이션 관계자들을 모시고 조그맣게 이제 그 오프닝 세러머니를 열었고요. 그래서 저희 그 크레이들의 역할은 현대자동차를 대표해서 글로벌 스타트업과 혁신을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회사입니다. 당연히 생각하신 것처럼 모빌리티라든지 전동화, 로봇, 커넥티비티,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도 저희가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핀테크와 같은 기술도 투자를 해서 협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기능들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스타트업과 현대자동차와 혁신을 만들어내는지. 마키나락스라는 스타트업인데 이 스타트업은 제조 데이터 기반으로 AI 솔루션을 구축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특화된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8년 3월에 제로원 엑셀러레이터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제로원 펀드를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이후에 사내 유관 부분과 연결을 시키면서 이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후 팁스로 추천해서 이제 팁스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초기를 넘어서서 현대자동차와의 전략적인 의미가 있겠다라고 해서 본계정으로 2020년 투자를 했었고, 이제 본계정 투자 이후에는 저희 팀에서 직접 해외 부분이라든지 사업 부문에 같이 모시고 가서 연결을 시켜드리고 사업 협력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투자 이후에 가치가 약 30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프로젝트도 10건 이상 현대자동차와 유관 부분하고 협력 중입니다.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넥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이제 업체고 코스닥에 작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처음 미팅은 어떻게 됐냐면 사내벤처 프로그램으로 넥스트가 지원을 했었고, 제가 있던 투자 부문에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며, 현대차나 기아를 사시면 이게 매뉴얼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매뉴얼을 AR로 증강 형식로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해서 같이 이제 CES에 나갔고, 이후에는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도 같이 협력을 하는 단계고,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상장업체가 되었습니다. 가우지라는 이스라엘의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경우는 크레이들에서 발굴을 해서 저희 유관 회사의 상품 부분과 새로운 차의 스마트 글라스를 적용해보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스크린을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해서 태양을 막는데 글라스 자체가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 못했겠냐라는 생각으로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그 현대자동차에 탑재가 돼서 나오는 걸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크레이들 멤버랑 얘기를 했던 그 토픽 중에서 좀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요. 미국이 처음에 달에 갔던 게 1969년 닐 암스트롱이 이제 땅에 발을 처음 딛고 그 이후에 수차례 달에 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미국이 우주 산업에 소홀해졌고, 지금 다시 이제 사람들을 달에 보내는 이제 아르테미스라는 미션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했던 걸 지금 못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이제 계속 그 사람을 보내는 기술들을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직까지 비행기 로켓이 런치를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노베이션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고 경기가 나쁘다고 이노베이션을 하고 하지 않고 그러면 결국 미래 성공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악화에도 어떤 대기업들은 제가 지나가면서 들은 곳 중에서는 투자를 동결한 곳도 있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모두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다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현대자동차 그룹도 스타트업 관계자분들과 이런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성과 영속성을 가지고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동차는 이제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라는 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어서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워터의 오픈 이노베이션, 스타트업 협업과 지원 중심으로 설명드릴 저는 K-워터 그린 인프라 부문 이사 안정호입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저희 K-워터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린 후에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배경, 추진 노력 및 성과,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워터는 1967년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창립해 2018년 물관리 일원화로 주무부처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고 지난 55년간 국민의 물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 직원은 약 6,500명, 전년도 매출액은 4조 원 규모입니다. K-워터는 한 해 홍수량의 98%를 조절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11%를 생산하는 등 물 관련 6개 분야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를 모으고 저장해서 수돗물을 생산, 공급, 재이용하고 친수 공간으로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등 물순환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물산업은 양적 성장과 질적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 등 갈수록 물 문제가 심각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고 관련 산업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40년경이 되면 1,300조 원 정도의 디지털 하이테크 신규 시장이 새로 생겨서 2,300조 원 이상의 물산업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은 반도체 등과 같이 점점 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물시장 선점을 위해서 전단 조직을 정비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디지털 물산업으로 전환해 가고 있으며 글로벌 물기업들의 경제 또한 가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물산업은 여건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기존의 물 관련 인프라 건설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건설 위주의 전통적 물산업이 정체되어 가고 있고 관련 기업들의 98%는 중소기업으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산업 특성상 기술 혁신에 선뜻 도전하기도 투자하기도 그리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도 역시 일부 대기업 위주로 되어가고 있죠. 그렇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래 왼편에 보이는 OECD에서 만든 그래프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물환경 특허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른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물 관련 특허 점유율이 미국의 23%에 이어 20%로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놀라운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K-워터도 국내 물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활동을 같이 해왔으며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특화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지원 내용과 목표를 K-워터 전략에 반영해서 실행력을 높이고 중기부와 긴밀히 협업해 스타트업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2017년에는 물산업혁신처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 테스트베드 제공 등 혁신 기술 개발, 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 지원, 성과 공유제 등 초기 판로 개척, K-워터 브랜드를 활용한 해외 동반 진출까지 물기업들의 성장 지원 사다리이자 원스톱 지원 체계인 물산업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오른편 상단의 그림처럼 협력 기업들이 해마다 늘어 2021년 한 해 동안 약 930개사와의 기업들과 협업했고 관련 기업들의 매출액 또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워터는 사내벤처 설립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사내벤처를 운영해
그간 4기에 걸쳐 14개 팀을 육성하고 그중 12개사가 최종 분사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인정받아서 공공기관 중에는 이례적으로 2회 연속 사내벤처 운영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화면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도 여러 팀들이 직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해 물과 관련한 다양한 솔루션을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위플랫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위플랫은 AI, IoT,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누수를 관리해주는 스타트업인데요. 기존에 비해 비용을 많이 낮추고 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기 시작한 지능형 누수 관리 플랫폼 기업입니다. 2020년 사내벤처 2기로 선정된 이후 K워터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성장해 왔고 국내외 혁신상 수상은 물론 최근 시리즈 A 투자 유치까지 성공해서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계속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회에서도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74개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K워터 협력 스타트업으로 지정하고 아까 설명드린 물산업 플랫폼을 통해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설립 목적상 스타트업 지원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스타트업 활동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정부 기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트와는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발굴된 스타트업입니다. 한남대와 수행 중인 디자인 팩토리에 참여한 강동우 학생이 녹조 제거를 위한 솔루션으로 만든 녹조 제거기로 창업했습니다. 이후 군의댐에서 테스트와 기술 컨설팅을 받는 등 여러 지원을 활용해 로봇을 활용한 차세대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21년 K 스타트업 왕중왕전에서 수상하는 등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K워터는 국가 스마트 시티 시범 사업으로 낙동강 하구에 330만 평 규모의 부산 에코 델타 시티를 조성 중입니다. 물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혁신 기술을 대거 적용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54세대 주민들이 직접 거주하는 스마트 빌리지를 조성해서 슈퍼빈 등 19개 스타트업들이 미래 도시에 필요한 혁신 기술을 직접 적용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구와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는 리빙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스마트 빌리지 내의 각종 성과들을 수집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스타트업과 운영 협의체를 구성해 애로사항 등을 같이 해결하고 있으며 신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들은 물환경, 에너지, 교통, 스마트홈, 원격 헬스케어, 생활환경, 로봇에 이르기까지 현재 스마트 빌리지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혁신 기술들입니다. 어떠세요? 보시면 미래 도시에 꼭 필요한 히트 기술이 보이시나요? 네,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미국에서 열리는 CES에 동반 참가를 준비 중입니다. 사실 저는 앞서 소개해드린 대부분의 우리 협력 기업들이 CES에 참가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건상 유망한 기업 20개사 정도를 선정해서 내년 1월 CES 2023에 물, 에너지, 도시와 넥서스 테마로 별도의 전시관을 알차게 구성해서 참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참여 기업들의 CTA 심사와 혁신상 수상 지원이 마무리 중에 있고 지금까지 10개 기업, 11개 솔루션의 혁신상 수상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모쪼록 이번 기회가 참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간 물산업은 바이오와 같은 인기 분야에 비해 낮은 관심도와 이해도로 투자 유치가 저조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K워터는 5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자체 자금을 만들어
중기부, 지자체와 함께 총 2,500억 규모로 2개의 지역 혁신 벤처 펀드를 조성해 최근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조성될 대구, 제주, 광주 펀드와 전북, 강원 펀드 또한 유망 몰기업과 지역 혁신 기업의 단비가 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조성된 펀드들이 잘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 4월에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현재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물산업 투자 전문 인력 육성, 기업 정보 공유 및 팸투어 등을 결합해서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K-워터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물산업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서 2030년까지 5개의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돕고 글로벌 물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내 1위 물관리 기업이자 물기업들의 페이스메이커로서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들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정호 이사님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그라운드 세션은 마무리하겠습니다.